시험 문제 10문제 이거 세문제 되구나. 어허. 한 문제 나니까 10점이 나가는 괜찮아. 까짓 거 뭐 괜찮습니다. 자, 두 가지만 설명하고 문제 풀기 시작할 텐데 그 곡선의 개형인데 딱 다항함수 얘기만 할게요. 지평선이 있어요. 1차 함수는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양수였을 때 오른쪽 위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양수였을 때는 오른쪽 위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최고차 항의 개수가 여기 양수, 최고차 항의 개수가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x축이랑 이제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물론 얘 붕 뜰 수도 있기는 있는데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니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x좌편 두 개 있을 거잖아요.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노멀한 형태를 보면 두 개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3차 함수 생각을 해보면 노멀한 경우를 보면 세 점에서 만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 보이죠? 근데 x제곱의 개수가 양수였을 때는 오른쪽 위에서 출발을 해서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네, 양수였을 때. 음수였을 때는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을 해서요, 이렇게 그리게 돼요. 그래. 4차 함수를 하러 가죠. 여기 1차 했어요. 2차, 3차, 4차가 있어. 이렇게. 물론 다양한 개형이 있는데 노멀한 것만 보고 있어요. 최고차 계수가 양수였을 때는 오른쪽 위에서 출발을 했을 테고, 4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겼죠? 최고차 계수가 음수였을 때는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을 해서요, 뿅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항함수의 개형이 노멀한 패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미적분 2란다. 하여튼 미적분 원가정에서는 이제 그래요. 문제를 이제 풀면서 보자고. 몇 페이지냐면 89페이지야. 자, 해보죠. 2-2번 바로 갈게요. 2-2번을 보면 y는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x-2가 있대요. 여기 위에 점 1,2를 지나고 3차 함수 위에 점 1,2를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에 수직인 직선이 이랬죠? 이게 얘래. 처음부터 괴롭힙니다. a 더하기 b를 구하래요. 이렇게. 이 용어가 있는데 천천히 한번 보자고. 이게 3차 함수죠. x제곱의 개수가 양수죠. 그 3차 함수의 개형을 굳이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여기까지 납득됐어요? 아까 그려놨죠? 근데 1,2에서 접선이 그랬으니까 1,2가 함수 위의 점이고 그때 접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접점의 x좌표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게 1이라는 소리고 요점의 좌표는 1,2예요. 이런 얘기인가 봐. 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1,2를 지나고 있는 접선에 수직인 직선이 그랬잖아요. 이게 문장을 잘 봐야 되는데 1,2를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1,2는 그대로 지나고 있으면서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 너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보겠다는 거고 이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됐겠죠. 문제의 의도를 무시하고 답만 구하고자 한다면 답은 2라는 걸 알아요. 문제의 의도를 싹 무시하고 답만 구하고자 한다면 답은 2예요. 왜냐하면 a 더하기 b 구하라고 했잖아. 그쵸? ax 더하기 b는 이거잖아요. 그죠? 얘가 1,2를 지나고 있잖아. 1,2를 지나고 있으니까 y는 2, x에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올 거라서 답은 2야. 이렇게. 답은 2인데 의도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뭐라고 하냐면 법선이라고 불러요. 다시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불러요. 한번 읽어봐. 법선. 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법선의 방식을 구하라는 소리인데 이 법선의 방식을 구하려면 어차피 얘도 직선이기 때문에 두 개를 알아야 돼.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지나는 점을 찾아야 돼요. 지나는 점은 알아. 1,2라는 것을. 기울기만 알면 게임이 끝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귀여웠던 그 수학 하 시절에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죠. 중2 때도 배웁니까? 대한민국 참 좋아졌네요.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러 가요. 그럼 너는 x는 1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f'1이라는 걸 알아.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였겠죠? f'1. f'1이니까 f'1을 먼저 구해. f'1을 구하기 위해서는 f'x가 필요해. f'x는 미분해야 돼. 3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x 대신에 1을 집어넣었죠? 그럼 f'1이 나올 거고요. 1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7에다가 1 더하는 거니까 8이 나와. 이렇게. 이 8이라는 게 뭐냐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할 건 파란색 직선이잖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역수치하고 보호 바꾸면 되잖아.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면요. 그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고요. 지나는 점이 1,2일 거니까 이 직선은 이렇게 되겠다. y는 마이너스 8분의 1에다가 x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8분의 1 x에다가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8분의 17인가? 이렇게 될 거고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 두 개를 더하면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의도는 그거였던 거예요. 원래 푸는 의도는 그거였는데 직관적으로 풀면 뭐 2가 나왔겠죠. 뭐 그런 얘기고 또 해볼게요. 2-3번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수학 하였던 것 같아요. ax 플러스 b y 플러스 c는 0. 얘는 직선이잖아. 직선인데 x와 y가 1차식이니까 이 직선의 꼴을 음함수 꼴이라고 부르죠. 네. 처음 들었어요? y는 3x 빼기 1 이렇게 쓰면 이거 양함수라고 불러요. 양함수가 뭐냐면 포저티브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형태 그냥 그렇게 해석합시다 우리는. 근데 얘를요 3x 빼기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쓰잖아요. 얘는 음함수라고 불러요. 음함수가 뭐냐면 네거티브 펑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소리야. 보기 약간 좀 불편한 형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위에 있는 것을 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쓰죠. y는 fx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근데 아래 것처럼 쓰게 되면 식은 빵 이렇게 생겼잖아요. 식은 빵. 그러니까 그 식이 x와 y가 1차식이기 때문에 변수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fx, y는 0 이렇게 쓰면 얘는 음함수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왜 고등학교에 와서는 음함수꼴을 배우지? 이게 좀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는데 왜 이걸 배우냐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게 있어요. 그럼 변수가 뭐 a하고 b가 있다고 쳐봅시다. a하고 b를 변수라고 해봅시다. 얘는요 x는 3 이런 그래프를 표시할 수 있나요? 예, x는 3 같은 이것도 직선이잖아요. x는 3이라는 걸 얘는 표시할 수 있나요? 쉽게 할까요? y는 3 이런 건 가능하죠. x는 3 기울기가 직선은 직선이니까 x는 3이라는 건 얘잖아요. 이렇게 얘가 되고 y는 3이라는 건 얘잖아요. 이렇게 얘는 기울기가 제로, 얘는 기울기가 무한대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그랬을 때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이런 건 표현이 가능하거든. a가 0이고 b가 3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표현을 못해. x는 3이라는 건 표현을 못해. 근데 너는 다 가능해. 왜 가능하냐면 음함수꼴을 쓰는 순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쓰잖아요. 모든 직선이 다 표현이 가능해져. 왜냐하면 x는 3 같은 거 표현하고 싶잖아. b가 0이어야 하고 a가 1이면 되고 c는 마이너스 3이면 되고 얘 표현 가능하죠? y는 3 같은 거를 보면 b는 1이어야 하고 a는 0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3이어야 하고 다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효율적이다 라고 배우게 돼요. 그 걔를 음함수꼴이라고 부르고 음함수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거티브 펑션 뭐 미분법이 있는데 거기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중간 생략.
고등학교 때 왜 이거를 배우냐면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기억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배워요. 두 번째. 우리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요. 니네가 미적 분원을 시작했잖아요. 미적 분원을 시작해서 10월 달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미분이나 적분을 다 볼 거예요. 네, 다 볼 거고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는 뭘 할 거냐면 수원을 할 거예요. 수원이 뭐냐면 2학년 공통과정이고요. 이미 원고가 한 번은 다 만들어졌어요. 제 교재가. 개정 네, 개정된 것을요. 제 수원이요. 상하가 아니고요.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무엇을 들으신 거죠? 저분 이상합니다. 지금 이상해요. 10월 달에는요 미적분 원을 하고요. 우리 스케줄을 알아야 되잖아. 미적원을 하고 다 볼 거예요. 다 볼 거고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개정된 수원을 보러 갈 거예요. 수원은 두 달에 걸쳐서 보는 거예요? 네. 아, 꼼꼼히 수원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아니라 고2 거. 거의. 네. 개정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통 수학이라고 되어 있고 공통 수학 상 이게 고1 1학기, 공통 수학 하 이게 고1 2학기. 이거고요. 고2 때가 되게 되면 수1 테크를 타는 사람이 있고 수2 테크를 타는 사람이 있고 확통 테크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일단 기본이거든요. 근데 수1은 어디를 가든 다 공통이에요. 인문계열, 어문계열, 경상계열